오늘 셀트리온의 공매도가 한 23만 주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좀 그렇죠? 좀 많이 화딱지가 나고 짜증이 좀 나죠? 증권시장에서 개인이 아닌 기관에게도 공매도 상환 기간을 설정해 주십시오. 개인에게는 60일, 외국인과 기관에게는 일정한 수수료를 내면 공매도 상환 기간이 없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완벽한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우리도 힘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댓글로 이 부분을 좀 고정해 놓을 테니까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 59,900명이에요. 빨리 20만 명 가야 되겠죠? 울산 덫은 영국발 변이 코로나 비상인데 남아공 브라질 변이까지 몰려온다. 영국 변이 551건, 남아공 71건, 브라질 10건. 남아공 변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효과 10% 불과. 확산되면 속수무책. 전문가 타지역 전파 시간 문제 해외 유입 원천 봉쇄해야. 이제 한국에서도 변이가 기승을 부리겠다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청취자분들 좀 그 건강 다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마스크 철저히 하시고 면역력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이에 대해서는 레케노다주가 중화 능력이 뛰어나잖아요. 제발 좀 내 돈 내고 맞을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편의점에서 코로나 자가검사 키트를 팝니다. GS CU 세븐일레븐에서 지금 시범 판매가 도입된다고 해요. 원하면 이제 구입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휴마시와 공동으로 개발을 했죠.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처방하고 중증 악화 현저히 줄었다. 제가 5월 5일날 어저께 가족과 함께 외부로 나가서 좀 맛있는 것도 먹고 바람도 쐬고 휴식을 좀 취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쉬고 있는데 제 오래된 청취자님인 오르락님 그리고 그린 에버님께서 이 좋은 자료를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셨어요. 이제서야 올려서 좀 죄송합니다. 좋은 자료니까 또 한번 많이 보셨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레키노라 450명 처방한 부산의료원 재원기간도 단축. 김동환 부산의료원 중환자 실장은 연합뉴스에 처음에는 레키노라가 경증 환자에 쓸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에서 처방했는데 투여하고 나니 환자 상태나 바이러스 수치 등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게 보였다. 처방이 가능한 환자에게는 신속하게 투여하자고 원내에서 의견을 모았다. 2월 19일 이후 레키노라를 투여한 경증 환자 중에서 중증으로 진행한 환자는 1명뿐이고 사망자는 없었다. 고령의 환자들은 입원 당시에도 괜찮다가도 갑자기 악화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거의 없다. 정말 이 중요한 거죠. 이거 중증 환자로 넘어가게 되죠. 안 넘어가야 되고 고령자들한테는 정말 위험한데 우리 이 부분에서 레키노라가 경증에서 경등증에서 중증으로 넘어가는 걸 잡아주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고 안정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단 하나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훌륭한 치료제인데 이제 이 부분에서 언론에서도 좀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어요. 반가운 소식이죠. 그리고 중증으로 진행하는 이 환자가 한 명, 이것도 우리 주주님이시잖아요. 그 이제 엑스레이까지 같이 한번 폐사진 한번 찍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증으로 넘어갈 확률이 높았던 사람이다. 그랬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레키노라주에 대한 효능과 안정성 부분은 정말 탁월한 부분을 우리가 이 자료를 통해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죠. 당연히 이렇다 보니까 병실이 돌아가는 병실 부족, 베드수도 남아 돌 수 있겠죠. 병원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최적의 역할을 하는 초기 경증에서 중증으로 넘어가는 그런 치료제이죠. 유럽에서 하루라도 빨리 승인 소식이 나와서 우리 주주분들이 정말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좀 이 좋은 소식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코로나에도 북미 매출 껑충. 인플렉트라 1분기 매출 1180억, 2분기 연속 신기록, 트룩시마 허즈마 가세로 북미 시장 영향력 확대. 그래서 레미케이드죠, 오리지널, 얘의 매출 비중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램시마죠, 미국 명칭 화이자가 하고 있는데 사실 램시마를 하고 싶은데 그쵸? 램시마 하나의 브랜드니까요. 그래서 얘는 점유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아직 점유율 얘는 더 떨어질 거고 더 먹을 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참. 그 이유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미국 시장 자체적으로도 성장을 하고 미국 시장은 유럽 시장과 다른 게 사보험이 있다. 그래서 빅파마와 연결되어 있는 고리가 크고 리베이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옐런 금리 인상 신호탄 쌓아올렸다. 나스닥 2% 급락. 그저께
미국 증시에서 옐런 재무장관이 경제가 과열하지 않게 금리를 다소 올려야 할 수도 있다. 이 말을 함과 나스닥이 그대로 2% 가까이 급락을 했죠. 그래서 바로바로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미국 경제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미국 금리 인상 시그널이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와 함께 걱정을 좀 하고 있었죠. 옐런 금리 인상 시사에 미국 연준 위원들 시기상조 일축 하면서 일단은 미국 증시가 대부분 강보합권과 나스닥은 약보합권에서 머물렀던 것 같아요. 지금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인플레에 대한 우려, 제가 항상 말씀드렸는데 예전에도 이거에 대해 걱정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거 큰 그림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뭐든지 크게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거 또 셀트리온에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스닥 차트예요. 일봉 차트인데 200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 큰 그림을 보면서 한번 크게 한번 그려보자고요. 2008년도에 다들 알고 계시죠? 미국발 금융위기가 일어났었어요. 리만 브러더스 사태라고 하죠. 그리고 증시가 한번 박살이 납니다. 빵 하고 무너지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때 미국이 제로금리와 4조 5천억 달러의 양적 완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한번 상승을 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2011년도에 유럽발 재정위기. 이때 당시에 상당히 변동성이 컸거든요. 이때는 더 컸죠. 그런데 이게 지나고 나니 다시 또 올라갑니다. 그쵸? 올라가고 2013년도 5월에 벤 버냉키 의장의 테이퍼링 축소 유서가 나왔었죠. 이때 시장이 한번 긴축 발작을 일으켰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 참 작은 점으로 보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쭉 상승합니다. 계속 이 변동성이 지금 작게 보이지만은 굉장히 변동성이 심했었어요. 쭉 가다가 드디어 2015년도에 미국 금리 인상 이슈가 나오게 돼요. 첫 번째 금리 인상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한번 이렇게 크게 출렁였어요. 그리고 나서 크게 출렁인 다음에 결국 2016년도에도 한 번밖에 금리를 인상을 못했죠. 왜? 아직까지 미국 경제가 미국 금리 인상을 받칠 만큼 탄탄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2017년도부터 금리 인상 사이클이 나옵니다. 그쵸? 계속해서 확대가 돼요. 무려 금리 인상이 1년, 2년, 3년, 4년에 가깝게 이뤄지게 된다. 미국의 본격적인 경기 확대 시그널이 나온다. 그리고 미국 금리 인상 4회에 함께 증시가 한번 박살나고 금리 인상 중단. 그리고 다시 한번 쭉 가게 되는 부분인데, 자, 여기서 제가 이 말씀 왜 드렸냐? 자, 그럼 이걸 제가 왜 보여드렸냐? 2015년도에 금리 인상했잖아요. 무려 2008년도부터 2009년도부터 제로금리와 4조 5천억 달러의 양적 완화를 실시한 이후에 2015년도에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했던 거예요. 그쵸? 그리고 나서 얼마나 얘네들이 놀랐겠습니까? 놀랐지만 결국 본격적으로 경기가 확대가 되면서 다시 한번 1년, 2년, 3년에 가까운 본격적인 경제 확대의 신호가 있었다. 금리 인상은 곧바로 경제 확대를 의미하기 때문에 제가 걱정되는 부분,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금리가 급하게 올라가느냐, 물가가 급하게 올라가느냐, 그래서 국채 금리가 급하게 뛰어서 시장 금리가 급하게 올라가느냐,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지 금리 인상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이때는 노이즈가 커서 이 안으로 돌아가 보면 멘탈이 붕괴가 될 수 있어요. 변동성이 무척 세거든요. 허나 큰 그림에서 지금 보이시죠? 2007년도 8년도부터니까 한 5년 16년 요 가까운 차트 큰 그림을 보면 결국 이 노이즈도 1년 2년 3년에 가까운 대세 상승기를 그린다. 결국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경제와 금리와 물가가 맞짱을 떠서 본격적으로 경제가 확대가 되는 유동성 장세에서 드디어 실적으로 넘어가는, 돈을 퍼다 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 경제가 오늘 요번에 본격적인 경제 상승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금리와 경제가 맞짱을 뜨는 시대로 넘어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노이즈가 2008년도에 이때 정말 기울기가 컸죠. 11년도에 유럽발 재정위기도 굉장히 리스크가 컸는데 지나고 보면 이렇게 크지 않아 보이죠. 그리고 2014년도 5월 작은 점으로 보여요. 이때 벤 버냉키의 그 연준 의장의 테이퍼링 축소 얘기가 있었어요. 긴축 발작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금리 인상 사이클 첫 번째, 그쵸? 이렇게 위험해 보였는데 지나고 나니 큰 그림에서 이렇게 갑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셀트리온에 대입을 하자고요. 우리가 금리 인상 왜 보죠? 셀트리온 주주니까. 셀트리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국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 크게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내면을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자, 보자고요. 셀트리온은 2008년도에 상장을 하고 8,000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에서 8,000원 정도 알파였었어요. 8,000원 정도 알파여서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을 해요. 상승을 하다가 2013년도에 하한가 4방 가까이 맞았죠? 이때 다 그냥 오래 계셨던 분들은 이때 다 그냥 박살이 나죠? 이때 공매도와의 전쟁부터 해서 알고 계시죠? 서정주 회장님 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 오시고 그리고 막 난리도 아니었죠. 회사 매각 이슈. 그러고 나서 그걸 또 다시 한번 극복하고 돌이켜보면 이것도 지금 작아 보입니다. 당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쵸? 그리고 다시 한번 쭉 가고 성장 쭉 갑니다. 그러고 나서 코스피 상장 이전으로 인해서 거래량 동반되면서 빵 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쭉 하락. 이때 정말 암울한 그런 기억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코로나 사태 이후에 폭발적인 상승, 최근에 급락. 보이시죠? 큰 그림이 한눈에 보였던 차트예요.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셀트리온의 막대기 그래프예요. 오늘도 변함없이 공매도가 많이 쳤어요. 참 근데 특이하게 먹을 게 많지 않은데 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조금 이따 자세하게 그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해보고요. 먼저 이 막대기 보면 이게 정말 우리 셀트리온의 차트하고 똑같이 생겼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2017년도에 코스피 상장 이전 이슈와 함께 36만원 고점을 찍죠. 2020년도에는 40만원 가까이 찍죠. 매출액 1.8조의 막대기입니다. 그쵸? 이때는 1조대고. 근데 차트가 보면 주가를 보면 이렇게 생겼었어요. 근데 이게 좀 급하게 나왔죠? 오버슈팅이 나왔던 부분이에요. 결국 되돌려지죠. 그리고 이때 거의 2년 가까이 고생을 하고 다시 한번 성장을 이뤄내면서 40만원 찍고 최근에 20만원 지금 중반대까지 내려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셀트리온 차트 똑같이 생겼죠? 정말 막대기랑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주가가 먼저 갔어. 막대기 길이보다. 다시 되돌려주죠, 막대기. 아까 막대기 기억하시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막대기 상승. 주가 상승인데 주가가 떨어져 있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2020년) 이 막대기 길이가 1.8조예요. 2021년 레퀴노라 빼도 2.5조죠? 여기에 레퀴노라가 추가되는데 보수적으로 보는 금융기관에서조차 3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1.8조라고 하면 이 막대기 길이가 2021년도에 여기 천장을 적어도 뚫을 확률은 매우 높겠죠. 아까 보셨어요. 실적과 주가는 반드시 동행한다는 것을 우린 차트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근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뭐냐. 자, 이때 들어오신 분이 참 많잖아요. 코스피 상장 이전하고 슈팅이 나올 때. 왜?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때 들어오고 이때 못 건드리고 다 파시고 대부분 다 파셨어요. 거의 전멸했죠. 그리고 이때 코로나 모멘텀, 레퀴노라 모멘텀으로 해서 들어오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떠나가고 있다는 거죠. 자, 일단 2018년도 요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하면 3년 반, 그쵸? 3년 5개월 동안의 시점을 한번 보자고요. 단기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자, 이때는 어떻게 되죠? 이때는 팔아야죠. 그리고 이때 사야죠. 그리고 언제죠? 이때 팔아야죠. 지금 밀리면 어떻게 돼요? 사야 된다는 거죠. 이때 팔고 이때 사고 이때 팔고 이때 사야 되는 건데 이때 사고 이때 팔고 이때 사고 이때 파는 거꾸로 하시면 고점 매수 저점 매도로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주식시장에서는 돈을 번 사람이 참 없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하면 이길 확률이 높아요. 왜? 본인의 마음과 잘 모르잖아요. 내동매매, 내피셜로 많이 하잖아요. 본인의 원칙도 없고 그리고 비싼지 싼지 구분을 잘 못하고 하기 때문에 늘 느낌에 의해서만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꼬라박는데 주가가 계속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계속해서 펀더멘탈과 실적과 막대기 그래프와 앞으로 셀트리온의 가정을 방송한 일에 끊임없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올해 합병 이슈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합병 이슈 때 이제 코스피 상장 이전 때처럼 뭐 주가가 좀 급등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주식 투자에서 증시에서는 그걸 모멘텀 투자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코스피 상장 이전 때도 그런 오버슈팅이 나왔습니다. 실적도 좋았지만
결국 저는 실적에 의한 투자를 가장 신뢰하고 그걸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연일 공매도가 제기된 이후에 연일 공매도를 치고 있습니다. 먹을 게 많지 않은데 근데도 칩니다. 올해 레큐노라 빼도 1.8조에서 2.5조 성장이 예상돼요. 본업인 바이오 시밀러에서. 결국 신약으로 나갈 회사죠. 바이오 시밀러에서 캐시카우를 창출을 해서 결국은 셀트리온은 신약으로 나갈 겁니다. 근데 알고 계시겠지만 이 공매도 애들이 정보가 한국에선 가장 빠르죠. 이 레큐노라의 소식을 들은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유독 괜히 엄청나게 흔들어야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많이 흔들어야 되죠. 지켜봐야겠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지금 힘들 때 다 같이 힘들고 또한 우리 다 같이 함께 웃는 그날까지 가는 겁니다. 자, 남들 살 때 팔고, 지금 원래 살 때 팔고, 지금은 제가 말하죠. 큰 그림에서 보면 셀트리온은 매입 시기라고. 여유자금으로, 그리고 분할 관점으로 큰 그림에서 보면 셀트리온은 매우 실적, 펀더멘탈, 내자가치, 기업 가치가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 지난번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을 함께 공유했었어요. 훌륭한 회사가 항상 좋은 주식이 아니라 그 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될 때 좋은 주식이 된다. 바로 저는 지금 그 순간으로 큰 그림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가가 올라가던 내려가던 분할로 여유자금으로 저축하는 개념으로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팔면 저점이다. 내가 사면 고점이다. 그런 부분 말고 이제는 큰 그림에서 보면 반드시 3년 반의 이 정고점, 이 고통의 시간, 그리고 지금 최근의 고점을 뚫고 나갈 겁니다. 왜? 실적이 반드시 성장하기 때문에. 2008년 상장하고 8,000원 내외에서 40만원, 실적 800억대에서 1.8조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매출 큰 그림에서 10조를 향해 나아가겠죠. 이 부분도 작은 노이즈로 함께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힘내시고 큰 그림에서 우리 이겨나가 보자고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